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두 개가 이렇게 하나의 쌍으로 묶이지는 않고, RPT랑 플러스 원 콘텍스트라는 거를 두 개를 준비를 했고요. 네, 먼저 RPT부터 얘기를 하면은, 하겠습니다. RPT는 이제 레인포스먼트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RL을 활용한 LLM 프리트레이닝이라는 좀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는데, 약간 선정 기준이 또 그 허깅 베이스 페이퍼스에 먼슬리로 봤을 때 1등 아니면 2등이더라고요. 이게 되게 또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구나.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제가 이거 LLM 쪽그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좀 부정확할 수 있지만 원래 요즘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뭐 약간 이런 그림도 있고 이제 요거의 뜻은 이제 보통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을 프리트레이닝으로 이제 보통 쓰죠. 트레이닝으로 쓴 다음에 거기다가 뭐 SFT 같은 거를 해서 어 좀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아웃풋을 내고 거기다가 이제 RLHF까지 해서 뭔가 이쁜 LLM을 하나 딱 만들어내는데 요거를 좀 프레임워크를 바꿔보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원래 하던 약간 흐름은 잘 정확하게 모르지만 RLVP인가? 그래가지고 어, 뭐 베리파이어블 리워드를 잘 정의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학습하는 거를 되게 중요시했는데 근데 이 논문은 이제 뭘 하는 거냐면 베리파이어블 리워드라는 게 뭐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약간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을 리워드로서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림처럼 원래는 뭐 이렇게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랑 케이크 위에 이렇게 좀 뭐 체리 언더탑 이런 얘기를 좀 종종 했었는데 초에 RL로 프리 트레이닝을 좀 해보자. 그런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을 정답을 맞추는 거를 리워드로 줘가지고 RL로 프리 트레이닝 해보자. 그런 컨셉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메소드가 너무 단순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원래는 electric force growth with charge 한 다음에 뒤에 무슨 단어가 오는지 코센트로피로스로 학습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코센트로피로스를 바로 거는 게 아니라 이거를 LLM 통과시켜서 여기 이제 think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막 이제 트레젝토리를 쭉 돌아오긴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다음 단어가 뭐가 올까를 열심히 자기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여기서 나온 답이 뭐 폴라리티가 될 수도 있고 사이즈가 될 수도 있고 엔드가 될 수도 있는데 그중에 실제 정답이 있겠죠?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있으면 그거는 리워드 1로 주고 아니면 0으로 주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GRPO를 수행하는 게이 메소드의 전부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뭔가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도 RL로 학습을 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는 뭐 프리픽스 매칭 리워드라는 걸 활용해서 이 레베트 정답 그리고 사이즈면 사이즈, 뭐 폴라리티 이거를 이제 실제 넥스트 토큰하고 비교를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 바이트랩을 시퀀스로 어떻게 한다는데 다른 걸로 왜 해도 뭐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넥스트 토큰을 내뱉고 그게 뭐 맞으면 1, 틀리면 0, 뭐 그렇게만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의 프로블럼 세팅은 또는 뭐 이제 익스페리먼탈 세팅은 얘도 이제 옴니메스 데이터셋을 했다고 그러고요. 원래는 뭐 이 데이터셋도 제가 잘 모르는데 원래는 뭐 이렇게 정답만 딱 뚫어놓고 거기가 맞으면 1, 틀리면 0으로 줬을 텐데 이제는 그 중간 문제들도 그런 거를 계속 모든 토큰을 하나하나 내뱉도록 얘기 맞추도록 리워드를 주는 거죠. 그렇게 좀 바뀌었다. 똑같은 만약에 이게 이미 베리파이어블 리워드로서 썼던 데이터셋이라면 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다 보면은 좀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 너무 쉬운 문제들이 많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같은 이런 문제는 좀 어렵더라도 어, 쉬운 예시들이 있을 텐데 아무튼 그 쉬운 것들을 좀 제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거했느냐? 그거는 작은 모델을 프록시로 사용을 해서 얘가 이제 텍스트 토큰으로 내뱉는 거를 탑 10 또는 탑 16 그렇게 이제 뽑아서 걔네들에서 그것들 간의 엔트로피를 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췄고 엔트로피가 낮으면 그런 토큰들은 좀 예측하기 원래 쉬운 토큰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문제에서 제거하자 해가지고 그런 걸 제거했고요. 베이스 모델은 딥시크, 아론, 디스틸, QN 14빌리언 이런 걸 썼다 그랬고 GRPO를 썼다 그래서 G는 그 제너레이티드 된 8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밸류에이션 세팅이 약간 조금 제가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의 이밸류에이션은 실제로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어큐러시를 먼저 좀 잽니다. 얼마나 실제로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능력이 향상되었느냐, 이걸 이제 랭귀지 모델링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얘기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했잖아요. 이걸로 프리트레이닝도 된 모델을 이제 RL 파인튜닝 같은 걸 해서 뭐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을 주는 게 이밸류에이션 세팅입니다. 이밸류에이션 세팅이 그렇게 좀 제가 봤을 때 다양하게 하진 않았는데 뭐 일단 뭐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어큐러시를 보면은 요게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모델이 있으면 얘가 내뱉는 아웃풋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아웃풋들로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그 컴플리션을 했을 때 맞췄냐 틀렸냐 정확도랑 비교해서 보다 많이 올랐다 그런 얘기고요. 원래 아론 디스틸 QN14밀리언 이 넥스트 토큰 리즈닝 이건 원래 되게 낮은 이유는 뭐 애초에 이런 넥스트 토큰을 위해 리즈닝 패스를 뱉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되게 낮은 수치를 보여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이제 내가 뭐 넥스 토큰을 이제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맞추면 좋을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트래젝토리를 뱉는다는 뜻으로 뭐 이런 그림도 이제 제가 가져와봤어요. 또 이래서 넥스 토큰 어큐러시가 올라가더라. 그게 이제 하나 이베리에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 넥스 토큰 프리딕션 어큐러시를 기준으로 하여 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세로 축이 어큐러시죠. 그 어큐러시를 기준으로 하여서 스케일링 로우가 또뭐 대중 스케일링 프로퍼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돈을 더 많이 때려 박으면 엑스퍼트 R을 학습을 오래 하면 이제 이 어플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고요. 뭐 여기까지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엑스퍼트 콘텐츠 어플가 얼마나 좀 의미 있는 이뮬레이션 세팅이냐 그 정도 할 만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정확한 세팅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 가지고 RL 파이스닝을 했대요. 그리고 아마 그 수학으로 뭔가 한 것 같아요. 데이터셋 이런 게 좀 제가 완벽히 이렇게 찾아보지 않았는데 그런 걸 했을 때 모르더라. 뭐 이런 얘기. 뭐 제로샷으로 했을 때도 모르는데 뭔가 제가 이쪽 그 논리시가 없어서 그런지 뭔가 좀 이밸류에이션이 약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뭔가 이 RPT를 해가지고 나중에 뭐 그래서 챗GPT나 뭐 이런 것보다 더 좋은지 이런 게 사실 궁금한데 잘 모르겠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RPT 고요. 질문 있으면 다음 때는 참고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플럭스 원 콘텍스트라는 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뭐 아마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API로 먼저 풀렸었고 이제는 플러스 웨이트도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하는 일은 이제 챗GPT 4랑 똑같습니다. 챗GPT 4가 이미지 그냥 텍스트 투 이미지도 하고 그다음에 에디팅을 좀 하는 게 주요한 포인트였잖아요. 뭐 지브리로 이렇게 만드는 게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하는데 얘는 이제 풀리 디퓨전 모델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이걸로 이거 플러스 에디팅 그리고 요걸 다시 집어넣고 요거 플러스 에디팅 요거 플러스 에디팅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터러티브하게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 게임이고요. 이것도 이제 간략하게 구조를 좀 설명드리면 원래 플럭스가 제가 알기로는 SD3 만들다가 이제 뛰쳐나온 사람들이라서 SD3 모델 구조랑 같을 텐데 원래 SD3 모델 구조는 더블 스트림 블럭이라고 합니다. 더블 스트림 블럭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미지랑 텍스트랑 이렇게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미지 처리하는 레이어가 따로 있고 텍스트 처리하는 레이어가 웨이트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테이션 할 때만 이렇게 다 같이 섞어서 어테이션 하는 걸로 대충 알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플럭스에서 옮겨가면서 이렇게 더블 스트링 블럭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싱글 스트링 블럭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그 정도 조의 차이가 있었구나. 뭐 이게 플럭스 콘텍스트에서 넘어오면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플럭스가 뭐그 정도 차이가 있구나 정도 그냥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놨고요. 이거는 구조가 인컨텍스트 로라 논문을 뭐 보시면 알 수도 있는데 원래 텍스트랑 노이즈 이미지만 들어가는 거를 텍스트 노이즈 이미지랑 클린한 어디셔널한 인풋을 추가로 입력받을 수 있게끔 준 거고요. 얘는 이제 노이즈를 뿌려주지 않고 클린한 채로 들어가고 다른 하나는 이제 노이즈가 뿌려진 채로 들어갑니다.
약간 여기 미스리딩한 건 이렇게 노이즈를 뿌려서 통과하는 건 아니고 아마 레이턴트에서 노이즈가 뿌려질 텐데 뭐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뭐 모델 구조는 그게 답니다. 그래서 플럭스 1에서 시작을 했고 플럭스 1에 텍스트랑 원래 이것만 들어가던 거에서 요거를 추가로 넣어가지고 롤락의 인컨텍스트 러닝을 진행하였다. 그런 내용이고 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페어가 플러스 조인. 문제 사항인데 여기 써있는 We collect and curate millions of relational pairs for optimization. 뭐 어떻게 모았는지 아니면 뭐 이 데이터셋에 대한 얘기는 좀 없습니다. 근데 얘네가 약간 강조했던 거는 얘네는 수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스트럭트 픽스 투 픽스 같은 모델은 이걸 신테틱하게 생성하기도 하는데 뭐 프롬프트 같은 걸 활용해서 그냥 에디팅 모델을 활용해서 억지로 그 신테틱한 페어를 만들기도 하는데 얘는 그러지 않았어. 밀리언스는 되게 작은 것 같은데 프리트레이닝 하고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파이썬 플럭스 1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구조가 좀 바뀐 건 아니에요. 구조는 바뀌지 않았어. 이게 큐도 들어가고 원래 인코더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이미지 들어가는 데서 토큰 수만 늘어나게 되는 수가 또 없으면 그래서 이 이미지 컨텍스트는 비디오 DIT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3D 버프로 들어갑니다. 원래 하이스위스 방향으로 버프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추가적인 컨텍스트가 들어갔고 여기 뭐 서 있는 대충 뉘앙스로는 컨텍스트가 하나만 들어가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모델을 돌려보지 않아도 모르는. 그래서 오브젝티브는 그냥 블록 때랑 똑같은 파이드 블록 오브젝티브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배포한 모델은 전부 다 디스틸레이션이 된 모델들입니다. 그냥 원본 모델은 없는 것 같고요. 프로랑 대부가 있는데 프로는 LADD라는 ST3인가 그 모델 뭐 그 디스틸레이션 구조로 디스틸레이션이 됐고요. 이건 아마 가이던스 조절이 안 될 겁니다. 대부는 가이던스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걸 써가지고 얘는 디스틸레이션 할 때 가이던스를 같이 컨디션으로 입력으로 컨디셔널 입력으로 줄 수 있게끔 학습된 모델인데 그 대신 이미지 투 이미지 에디팅으로만 학습을 했다고 해요. 어쨌든 그래서 얘네들은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이게 GPT 우리가 알고 있는 GPT-4 만드는 게 이렇게 느리다면 텍스트 투 이미지가 이렇게 되게 빠르고 이미지 투 이미지 이것도 되게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벤치마크는 줬어요. 벤치마크는 줬는데 이거는 GT가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아, 어, 이거는 이제 이미지랑 인스트럭션 이렇게 페어만 있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고양이를 줘놓고 make the cat very fat 아니면 고양이 줘놓고 give the cat a pet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 벤치마크 셋은 줬는데 여기 뭐 1000장 정도 1000개의 페어가 있고 뭐 이미지는 뭐 108 이미지 정합니다. 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했을 때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는 GPT랑 싸워서 대부분 잘 이깁니다. 얘네가 그리고 좀 특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 캐릭터 레퍼런스, 뭐 얼굴 보조, 챗GPT 아마 써보면 알겠지만 사람의 그 아이덴티티 유지를 좀 잘 못하는데 이걸 잘한다고 하고 텍스트 에디팅 되게 잘하는 거. 텍스트 투 이미지 자체는 뭐 1등은 아니고 떨어지는 뭐 나쁘지 않다. 아무래도 이 논문은 좀 이미지 투 이미지에 모델 이미지 투 이미지에 좀 초점을 맞춘 모델이라든지 그건 좀 별론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API로도 풀려 있고 오픈소스로도 돼 있으니까 되게 많은 곳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가는 사람 써서 한 거. 네, 이건 사람 써서 그래서 저 뭐냐 해서 이해로 레이팅 LLM 요즘 다 이렇게 하죠. 잘 모르지만 네 혹시 여기까지 해주면 지금 여기 투명이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이게 찾아가서 보셔도 돼요. 스타일을 이렇게 맞춘다거나 여기서
를 한번 뽑고 이걸 클로즈업을 또 하거나 이건 되게 퀄리티가 기가 막히고 이거는 GTS가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음. 개별적인 그 모델하고 그 별 스타일이면 스타일 뭐 해주는 애들. 그거는 얘랑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에디팅 연구가 이제 끝났나. 결국은 끝났죠. 뭐 여기에 근데 경쟁 상대에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몰라갖고 음. 있을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런 약간 개별 테스트가 있는 수준이 뭐예요? 스타일 정도인가? 뭐 아이덴티티 유지하는 거, 뭐 퍼스널리제이션. 아, 근데 뭐 여기서 파인튜닝 하겠죠. 이제는 이미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연구실을 사전 중단해야 되는 그거 있어요. 거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는 게 좋지 않죠. 이렇게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석박통합과정 강태용이라고 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최근에 3D에서 유행하고 있는 피드포워드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드포워드 모델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게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고 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3D의 테스크를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이제 카메라 파라미터를 얻어야 하는데요. 카메라 파라미터를 얻는 제일 유명한 방법 중 하나가 콜맵입니다. 그래서 이 콜맵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 이유는 옵티마이제이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12PR 2024년에 나온 버스터라는 논문은 이제 이거를 그냥 모델 한 번에 넣어가지고 바로 뽑을 수 있게 그냥 1초 만에 바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든 게 버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드포워드 모델은 한 번에 넣었을 때 결과가 바로 나오면은 피드포워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파라미터 뽑는 거 말고도 3DGS나 뭐 너프 자체가 옵티마이제이션을 필요로 하는데요. 한 씬에 대해서 여러 장의 사진이 있으면은 그 씬을 피팅을 합니다. 피팅을 할 때 옵티마이제이션이 들어가게 돼서 너프는 몇 시간씩 걸리고 3DGS는 최소 몇 분에서 몇십 분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이제 따로 피팅을 해야 돼가지고 씬 하나 피팅을 하려면은 좀 오래 걸리게 되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네트워크 하나만 태워가지고 바로 그 최적화된 3DGS를 얻을 수 있는 게 뭐 피드포워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요거가 최근에 시작된 거라서 뭐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정립된 게 없어서 그냥 제 생각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 피드포워드 모델의 시작은 버스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 뭐 두 장이나 뭐 여러 장을 넣어도 되고요. 여러 장을 넣었을 때 모델에 넣으면은 포인트 맵이 나와서 포인트 맵으로 뭐 카메라 프로젝터 쓰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요거가 이제 모델 잠깐 보시면은 그냥 그 이미지 두 개를 인코더에 태워서 얻은 피처를 서로 둘이 정보 교환을 한 다음에 요게 이제 3D 상에서 어떻게 써야 되나를 뽑아줍니다. 포인트 맵으로 뽑아서 이런 식으로 3D로 나오게 되고요. 요 첫 번째 이미지에서 나온 포인트 맵에 두 번째 이미지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모델 하나로 그냥 바로 카메라 파라미터랑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시작이냐라고 하면은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으로 되어 있는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그냥 여기다가 헤드만 달아서 가우시안의 이제 칼라나 로테이션, 스케일, 알파 이런 거를 그냥 바로 뽑을 수만 있으면은 그냥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몇 초 내로 바로 이제 시험 리플레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리플이 나왔습니다. 이게 T가 아니 뭐 어쨌든 요거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시리즈가 최근에 이제 CUPR 2025년에 베스트 페이퍼를 받은 VGGT 논문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VGGT 논문 같은 경우에는 버스터랑 하는 게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좀 더 발전된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터의 단점이 이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인풋이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뭐 하나만 넣을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그거를 여러 장 넣으려면은 그두 장에 만약에 세 장이 있으면은 그 페어마다 두 장씩 두 장씩 다 계속 돌린 다음에 그걸 이제 글로벌로 또 맞춰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는 그냥 뭐 한 장이든 여러 장이든 뭐 똑같이 그냥 한 모델에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릅니다. 요거는 늦어지는 이유는 그냥 모델이 커지기 때문에 좀 느려지는 건데 여기에는 옵티마이제이션 글로벌 맞추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많아질수록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버스터를 발전된 버전으로 만든 게 VG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은 똑같습니다. 카메라나 뭐 포인트 맵, 데스 맵, 뭐 포인트 트래킹 하는 거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도 상당히 간단한데요. 이 메소드는 그냥 트랜스포머 이용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크로스 어텐션은 빠지고 셀프 어텐션만 들어갑니다. 근데 셀프 어텐션을 글로벌 어텐션이랑 프레임 어텐션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글로벌 어텐션은 뭐 씬을 다 봐야 되니까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씬을 뭐 이 한 장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다 보고 얘가 3D에서 어떻게 생겨 먹었을지를 알아야 되니까 글로벌 어텐션이 들어가고 프레임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 한 프레임이 어떤 것 같은지를 알려줍니다. 근데 이게 왜 좋냐면은 원래는 이제 프레임마다 인덱스를 넣어줘야 될 텐데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임베딩을 넣어주면은 일단은 그 인풋 길이에 따라서 성능에 좀 차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두 개의 순서를 바꾸면은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거고 근데 이 임베딩을 안 넣어주고 그냥 이 프레임 어텐션을 사용을 하면은 그런 게 다 필요 없이 그냥 순서 상관없고 그다음에 인풋 랭스도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뒤에 뭐 헤드 다는 거는 똑같고요. 그럼 글로벌 어텐션, 퍼지션 리코딩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빨간색은 뭐예요? 빨간색은 뭐 카메라 파라미터인데 카메라 파라미터를 예측하기 위한 아, 토큰을 그래서 그거를만 빼서 카메라를 예측하고 나머지 토큰들은 뭐 픽셀 단위, 픽스맵이나 뭐 포인트 맵 이런 걸 다 예측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데이터셋은 뭐예요? 데이터셋은 똑같은 거 사용했습니다. 버스터랑. 거래 데이터셋. 뭐 여러 가지 신 장면들의 그러니까 신 데이터셋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히 저는 이름을 모르겠고요. 한 가지만 사용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그신 3D 학습에 사용되는 약간 스케일이 궁금해서 지금 어느 정도 해야 저 지오메트리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만들어지는가 해가지고 데이터 크기는 잘 모르겠어요. 대충 네, 왜냐하면 3D 자체가 그 데이터에 원래 민감한 게 아니다 보니까 씬마다 그냥 피팅해가지고 또 얼마나 ENC 썼는지는 여러 정확히 씬을 다 같이 합숙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너럴라이저블 모델이라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특별하게 제너럴라이저블 모델이 나오면서 데이터를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학습은 뭐 A164대로 9일인가 10일 정도 학습했다고 합니다. 그거 많은 거고. 엄청 많은 거 같아요. 근데 그 데이터 그러면 그거에 안에 카메라 파라미터나 그런 것들은 혈맥 같은 걸로 뽑아져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컬맵이 약간 이미지가 많을수록 굉장히 정확한데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만약에 새로운 이미지를 넣었을 때 아니면 몇 장, 두 장, 세 장 정도만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GT로는 이제 펄맵을 사용하기가 좀 적절해가지고 막 펄맵을 뽑아놓은 거를 카메라 파라미터 GT로 사용했을 거고 포인트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 네. 64장으로 팔면 뽑는 거를 지금 두 개만 샘플링해서 네. 그래서 성능 뭐 보시면은 다 뛰어나고요. 뭐 카메라 파라미터 없는 버스터 비교할 게 버스터밖에 없긴 한데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결과로 보면은 조금 더 여기 보면은 좀 더 받았는데 현장일 때 거의 얘는 3D가 아니라 그냥 2D로 나타나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겹치는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리컨스트럭션 하는 반면에 버스터는 못해요. 성능이 굉장히 좋죠. 그다음에 뭐 다운스트림 태스크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뭐 코드 트래커나 트래킹하는 뭐 적용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노엘뷰스도 제너럴라이저 모델이 나왔는데 많이 거기에서 적용했을 때 성능이 많이 오른다고 하고요. 뭐 파운데이션 모델로 쓰기 좀 좋은 것 같다. 여기까지 VGT 질문 있으시죠? 그러면은 다음 논문을 넘어가겠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선택하게 된 이유가 이거는 지금까지는 스태틱 씬만이었고요. 다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 위치만 다르게 한 데이터셋에서 작동을 하는 거였고 만약에 4D 다이나믹한 게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다룬 논문인데요. 요거는 특이하게도 트레이닝 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논문들도 이전에 좀 나왔었는데요. 요거는 다 트레이닝 들어가게 되고 뭐 다른 뭐 소식 모델을 여러 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버스터 하나만 가지고 트레이닝 프리로 발송한 논문이고 성능도 꽤 좋습니다. 그래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이나믹 씬을 버스터 같은 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닝 프리로 한 솔루션은 버스터를 좀 깊게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결과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버스터를 뭐 자세히 하진 않고 간략 그 활용한 부분만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VIT 인코더에서 나온 거를 디코더에서는 크로스 어텐션을 활용합니다. 여기는 이제 모델이 같은 모델을 쓰지만 여기서는 이제 다른 모델을 쓰기 때문에 크로스 어텐션을 활용해서 둘이 정보 교환을 하고요. 이 크로스 어텐션의 어텐션 맵을 활용해서 마스크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이트가 뭐냐면은 버스터는 이제 두 장의 그 이미지를 받아서 이 카메라가 현장에 여기 있으면은 카메라가 어디에 있을 거냐를 예측하는 건데 스태틱한 씬을 움직이지 않는 씬을 기본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리지드 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렇게 봤을 때는 다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 봤을 때 다 정확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움직이는 게 있다면은 그 3D 지오메트리 그 스태틱한 거를 위반하는 거죠. 그래서 뭐 움직이는 게 있다면 거기에는 좀 크로스 어텐션 그 웨이트가 좀 작게 나오고 왜냐면 거기는 움직이는 거니까 집중하지 말고 다른 스태틱한 거에 더 집중하자. 뭐 이런 식으로 모델이 학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어텐션 맵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마크링을 따줍니다. 그래서 이게 좀 디테일한데 더스터를 좀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더스터는 첫 번째 이미지랑 두 번째 이미지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미지가 카메라의 기준이 되고 두 번째 이미지가 그 카메라에서 어떻게 움직였을까를 만드는 건데 이제 그거에 이제 어텐션이 두 개가 달라가지고 첫 번째 거의 어텐션은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한 거를 좀 더 집중을 하고 두 번째 거의 어텐션은 주변에 이제 그 배경들이나 뭐 안 보였던 것들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이면 그 이미지 안에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를 좀 더 잡아내요. 그런 분석을 좀 한 다음에 이거를 다 합쳐서 그런 식으로 마스킹에 꼽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는 이미지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텐션에 적용을 해서 좋은 성능을 발생했다고 합니다. 좀 신기했던 게 어텐션 마스크는 좀 베리언스가 크고
제대로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뭐 생성 모델, 디퓨전 모델에서. 근데 여기서는 뭐 좀 달라가지고 굉장히 잘 뽑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다른 록들인 거에 비해서 훨씬 잘 뽑고요. GT랑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굉장히 다른 것보다 이것도 다그 4D 리컨스트럭션을 타겟한 논문들인데 심지어 트레이닝이 들어간 논문들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달성했고요. 네. 그래서도 여기서도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움직이는 게 제대로 안 잡히는 건데 이 논문의 결과 보면은 움직이는 게 굉장히 잘 잡혀가지고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어텐션 밸류를 통해서 이제 마스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특정 그냥 스레스홀드를 잡아서 그거를 넘긴 것만 이제 네, 맞습니다. 이거 한 건가요? 네, 여기서 나온 이제 웨이트가 뭐 만약에 스트레스홀드가 0.5다 하면 0.5 이상인 값들만 뭐 남기고 나머지 지우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 스레스홀드는 그냥 임의로 하이프 파라미터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트레이너블 웨이트 같은 거? 보통 이제 하이브 파라미터 죠 아, 그리고 이게 이제 학습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그냥 인퍼런스 돌렸을 때 뭐 이게 좀 넓게 나오는 것 같다. 뭐 스트레스홀드 조금 높여서 뽑고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니까 저기가 첫 번째 이미지랑 두 번째 이미지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이미지를 기준으로 두 번째가 어떻게 운영이 될 거냐. 첫 번째는 두 번째 뭔가 정보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아까 그 인스트루멘트를 위반한 레이어 모든 레이어 다 다 해버리지. 네, 모든 레이어고 심지어 요거는 이거 안 드린 게 있는데 비디오잖아. 그래서 프레임 윈도우를 잡아서 세 개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개의 페어가 총 몇 개 나오죠? 세 개? 아니 어쨌든 그 페어에서 다 나온 웨이트도 에버리지하고 또 레이어도 다 에버리지하고 그 페어도 그 요게 프레임 페어인데 프레임 페어도 다 에버리지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해한 내용 여기까지인데 질문 있으실까요? 있으면 그 모든 레이어를 그냥 에버리징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논문에서는 그 보통 이제 NLP 같은 경우에는 뭐 라스트 레이어가 되게 의미가 그 좀 더 있다 이런 논문들을 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뭐 레이어마다 좀 더 의미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부분들을 잡는다 좀 더 중요한 레이어가 있다거나 이런 해석이라든지 그런 말이 혹시 있었는지.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저도 뭐 만약에 디퓨전 모델의 유넷 사용하면 얘가 이제 줄어들었다 커지고 뭐 이러니까 앞이랑 뒤랑 뭐 의미가 좀 달라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델이 단순하게 그냥 뒷보더가 그냥 같은 거 들어와가지고 같은 걸로 나가고 그래서 그런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지 않습니다. 분석을 저자들도 뭐 당연히 해봤겠지만 안 쓴 걸로 그냥 전체 평균을 낸 걸로 봐서 분석은 없었지만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더터 모델 사이즈는 얼마나 되나요? 의 사이즈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다양합니다. 뭐, 이런 거. 네, 그 몇백 밀리언의 파라미터인 것도 있고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좀 다양합니다. 모델 크기는. 아, 그리고 뭐 GPU는 많이 안 들어서 거의 한 12기가 이걸로도 충분히 잘 돌아. 모델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생성 모델. 모델 아웃풋이 정확히 뭐, 버스터에 OBD도 있습니다. 요거의 아웃풋 4D 리컨스트럭션 된 포인트 클라우드. 포인트 클라우드, 근데 그럼 그 색깔 같은 거는 어떻게, 색깔도 포함이 되나요? 레프레젠테이션에 관심이 있어 궁금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 더스터는 색깔을 그대로 가져오고요. 그 픽셀에. 근데 이게 픽셀 만약에 두 장 있으면은 뭐 512 바이 512다 하면 512 바이 512 바이 2의 포인트 클라우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컴피던스 맵이라고 따로 있어요. 컴피던스 맵의 일정 스레시홀드 이상인 것들만 여기다 프로젝션을 시킵니다. 3D. 그래서 그
전체 중에 일부 좀 확신이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만 그 포인트 클라우드의 RGB 값은 그 픽셀에서 가져온. 클라우드의 쓸모가 혹시 뭐가 있나요? 컨스트럭션 하는 데 말고. 포인트 클라우드로 카메라 파라미터를 얻는 거. 포인트 클라우드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원나에 따라서 그 카메라 파라미터를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인트린직도 얻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그 H by W인데 만약에 0,0이면은 0,0에 뎁스만 나와서 그걸 3D에 프로젝션 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3차원 공간으로 나와. 그럼 3차원 공간에서 이게 있을 때 얘를 프로젝션 시켰을 때 이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를 프로젝션 시켰을 때 그 인트리직 파라미터가 필요거든요. 그럼 그거를 역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 데도 쓰이고 쓸 때는 티가 약간 뭐좀 제가 봤을 때 그냥 제 관점에서 좀 유의미한 쓸모는 지금 잘 몰라. 좀 3D 어웨어한 에디팅이라든지 포인트 클라우드 그걸 뭐 일단 그걸 대가리를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대가리가 좀 동그란 걸 잘 알고 있다든지 포인트 클라우드 그런 게 좀 좋은 어플리케이션이야. 그거는 이제 요 아웃풋을 뭐 활용하거나 아니면 요 VGT 모델의 앞부분만 따가지고 뭔가 했다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얘가 생성 모델이 아니라 약간 리컨스트럭션 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활용 방법 뭐 있지 않을까. 뭐 기본적으로 다이나믹한 게 아니라 스태틱한 것만 같이 하고 있어.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할까요? 고맙습니다.